자, 이제 128페이지에 일반각을 볼 거예요. 자, 일반각. 각이 뭐야, 각? 각이요? 응. 두 직선이 만났을 때 이루어지는 그 도형. 뭐야? 자, 두 직선이 아니고요. 각의 정확한 정의는 시점이 같은 두 개의 반직선으로 이루어진 도형을 우리가 각이라고 합니다. 자, 무슨 뜻이야? 시초선이 같은 두 개의 반직선으로 이루어진 이런 도형을 얘를 우리가 각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럼 봐봐. 각을 이룰 때 우리가 얘를 시초선이라고 할 거야. 시초선은 뭐냐면 움직이지 않는 반직선이에요. 그 다음에 이 아이를 우리가 동경이라고 할 거야. 자, 시초선은 그대로 있고 동경이 움직이면서 각의 크기를 변형을 시킵니다. 이해돼? 자, 그래서 자, 얘가 동경 OP가 자, 동경 OP가 점 O를 중심으로 회전할 때 자, 이렇게 가는 걸 우리가 양의 방향이라고 할 거고 이 방향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를 음의 방향이라고 할 거예요. 자, 이렇게 움직이면서 각의 크기를 조정을 하면서 얘가 각이 생기는 거야. 자, 그럼 일반각이라는 건 뭐냐면요. 동경이 여기 위치해. 각의 크기가 이만큼인데 동경이 움직인 거리가 이만큼일 수도 있지만 얘가 한 바퀴 돌아서 여기 왔을 수도 있지. 그죠? 얘가 두 바퀴 돌아서 왔을 수도 있잖아.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각을 최대 몇 도까지만 생각을 했어. 360. 한 바퀴 돌아서 360도까지만 생각을 했는데 360도가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야. 그거를 우리가 일반각이라고 해줄 거예요. 자, 일반각이라는 건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얘가 한 바퀴 돌기 전에 최소로 움직인 이만큼 우리가 알파라고 했을 때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지. 한 바퀴 돌았으면 얘는 이 각의 크기는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왔으면 360도 더하기 알파가 될 거고 두 바퀴 돌아서 왔으면 360도 곱하기 2 더하기 알파가 될 거고 세 바퀴 돌았으면 360도 곱하기 3 더하기 알파가 될 거고 만약에 이렇게 돌았으면 360도 곱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알파가 되겠지. 반대로 돌았으면 음의 방향으로 가는 거야. 이해돼? 자, 그래서 얘를 일반각화 해주면 360도 곱하기 n 얘는 n바퀴 돌아 제자리 플러스 알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를 우리가 일반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거야. 좀 각이 이제 그러면 360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란 얘기죠. 그지? 자, 이렇게 표현되는 거를 우리가 일반각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짓을 왜 하는 거야 근데? 왜 360도에서 안 끝내고 같은 자리에 있는데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야? 라디안을 쓰려고 한다기보다는 얘가 삼각함수로 함수로 옮겨갔을 때 이 각의 크기가 정의역이 될 거예요. 정의역이 360도에서 끝나면 이상하잖아. 그치? 그래서 얘를 정의역을 실수 전체로 확장시키기 위해서 일반각의 개념이 들어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지금 129페이지에 보시면 4분면의 각이라는 게 있어. 4분면의 각이라는 건 이 시초선과 동경을 좌표평면으로 옮겨올 거예요. 자, 그러면 X축이 시초선이 됩니다. X축이 시초선이 되고 동경의 위치에 따라서 4분면의 각이 정해지는 거야. 동경이 1사분면에 있으면 1사분면의 각. 동경이 2사분면에 있으면 2사분면의 각. 3사분면에 있으면 3사분면의 각. 4사분면에 있으면 4사분면의 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동경이 1사분면에 있을 때는 1사분면의 각을 세타라고 하면 1사분면의 각의 범위를 잡을 수가 있어. 일단은 최소가 알파부터 생각을 해봐. 알파는 0도와 90도 사이겠지 1사분면에서는. 그죠? 자, 여기 내가 왜 비워놨을까? 일반각으로 표시해야 되니까. 여기가 360도 n이 들어가는 거야. 얘가 1사분면의 각의 범위를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어요. 이해돼? 그럼 2사분면의 각은 어떻게 표현해 줄 수 있겠니? 2사분면은? 90보다 크고 180도보다는 작다. 맞아요.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어요. 3사분면의 각은요? 180도보다 크고 270도보다 작다. 그치. 그러니까 앞에 360도엔 꼭 넣어 주셔야 돼요, 이제. 그치? 그럼 4사분면의 각은요? 270도보다 크고 360도에 더하기 360
360도보다 작다가 되겠죠. 360 플러스 네, 360으로 묶어서 n 플러스 1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 그죠? 자, 그래서 얘가 4분면의 위치, 4분면, 그 동경이 몇 4분면에 있느냐에 따라서 각각의 4분면의 각의 범위를 이렇게 잡아줄 수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두 동경의 위치 관계. 이거 시험에 잘 나와. 두 동경의 위치 관계를 보도록 합시다. 자, 얘는 외우지 말고 이해해. 외우지 말고 이해하세요. 뭔가 그 말이 가장 두려워요. 자, 첫 번째, 동경일치. 첫 번째. 자, 두 동경이 일치한다라는 거는, 맞죠? 동경이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겹친 거야. 이거 시초선을 걷나요? 시초선은 항상 X축. 아. 시초선은 항상 X축. 얘가 시초선이 되고요. 자, 그럼 봐봐. 이 두 동경이 일치한다라는 거는 동경이 여기를 가리키지만 작은 각이 있겠고 큰 각이 있겠죠. 그지? 큰 각은 이렇게 n 바퀴 돌아서 이만큼 왔다라고 하고 작은 각은 이만큼이라고 볼게요. 큰 각을 알파, 작은 각을 베타라고 놨을 때 동경이 일치를 한다라는 거는 얘는 큰 각에서 작은 각을 빼면 어떻게 되니? 360도. 그치? 자, 그래서 이 두 동경의 위치 관계는 큰 각과 작은 각을 적당히 더하거나 빼서 예쁜 각 만들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서 말하는 예쁜 각은 알파에 해당하는 애가 일반 각에서 알파에 해당하는 애가 0도, 90도, 180도 이런 애들. 자, 그럼 얘는 큰 각 알파에서 작은 각 베타를 뺐더니 알파는 0도가 되니까 360도 n이다 라고 정리가 되겠죠. 이해돼요? 여기까지 이해됐어? 자, 두 동경이 일치하는, 두 동경의 위치 관계는 어떻게 한다고요? 큰 각과 작은 각을 적당히 더하거나 빼서 예쁜 각 만들기 생각하시면 돼요. 외우는 거 아니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두 동경이 일직선 위에 있고 방향이 반대야. 자, 무슨 얘기냐면 다시 말하면 이거 쉽게 말하면 무슨 얘기이기도 하니 두 동경이 원점 대칭이기도 하지. 이해돼? 자, 그러면 이렇게 있는 거지. 그죠? 하나는 동경이 이렇게 가는 거고 하나는 동경이 이렇게 가는 거야. 그죠? 자, 이만큼 큰 각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만큼 작은 각이라고 생각을 하면 얘는 더해야 돼, 빼야 돼? 빼면 되나? 빼야 돼요. 그죠? 이만큼에서 여기가 베타면 여기도 베타잖아. 그지? 막국지각과 크기가 같으니까. 그죠? 그래서 큰 각에서 작은 각을 빼면 몇 도가 되는 거야? 180. 알파가 180도가 되는 거야. 그죠? 자, 그럼 일반 각이니까 360도에 더하기 180도다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동경의 X축 대칭. 두 동경이 X축 대칭이야. 자, X축 대칭이면 이렇게 가겠지. 그죠? 자, 그럼 항상 시초선에서부터 큰 각은 이만큼 알파, 작은 각 요만큼 베타라고 했을 때 얘는 더해야 돼, 빼야 돼? 더해요. X축 대칭이기 때문에 이 크기랑 이 크기가 같으면 여기도 크기는 베타가 되겠지. 그죠? 자, 그럼 이번에는 더해서 한 바퀴지. 그죠? 자,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360도 n이 되는 거야. 이해돼?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X축 대칭 나왔으니까 뭐 나와야 돼? 네, Y축 대칭. 요렇게 대칭이니까 요각과 요각의 크기가 같겠다. 그지? 그러면 여기랑 여기랑 크기가 같겠죠. 마찬가지로 큰 각 알파, 작은 각 베타라고 놓으시면 더해야 돼, 빼야 돼? 더해요. 이만큼이 베타면 여기도 베타잖아. 더하면 180도 되겠지, 알파가. 그지? 자,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360도에 더하기 180도다. 자, 마지막 뭐 있어?
두 동경이 y는 x 대칭. y는 x 대칭. 자, 그러면 얘는 자, 요렇게 y는 x라는 직선이 있고요. 두 동경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칭인 거야. 그럼 이 각과 이 각의 크기가 같고 이 각과 이 각의 크기가 같겠죠. 여기까지 이해됐어? 자, 그럼 봐봐. 마찬가지로 큰 각을 알파, 작은 각을 베타라고 놓으면 얘는 더해야 돼, 빼야 돼? 어디가 알파 더해요? 이만큼이 알파고 이만큼이 베타라고. 큰 각을 알파라고 놓고 작은 각을 베타라고 놓은 거야. 그쵸? 그럼 더해야지. 얘랑 얘랑 크기가 같잖아. 그죠?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는 알파가 몇 도가 되는 거야? 90도. 그죠? 360도에 더하기 90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이해돼? 자, 그래서 이 두 동경의 위치 관계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큰 각과 작은 각을 적당히 더하거나 빼서 예쁜 각 만들기. 자, 근데 보시면요. 밀당하다. 선에 대한 대칭이잖아. 이거 직선 대칭이잖아. 야, 대칭은 더합니다. 그죠? 일직선상에 있는 거 얘는 완전히 일치하거나 반대 방향이지만 일직선상에 있는 거지. 그죠? 얘는 뺍니다. 이런 공통점이 있어. 대칭은 더한다. 일직선상에 있는 건 뺀다. 공통점 관련돼서 시험도 있나요? 어? 예를 들어서 다음을 좀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할 때.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기보다는 이거를 이용해서 뭔가를 찾는 문제가 나오지. 자, 이제 문제를 보면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올 건지 느낌이 올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동경의 위치 관계. 자, 지금 일단은 여기서 우리 뭐 정리했어? 각이 무엇인지 각에 관한 정의를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일반각 표현하는 거 했고요. 그지? 자, 그 다음에 4분면의 각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두 동경의 위치 관계 확인했어요. 그죠? 자, 이제 거기에 대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실게요. 자, 131페이지 필수제 1번 일반각에 관한 문제 보도록 하십니다. 아이고. 자, 필수제 1번 일반각. 다음 각의 크기를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알파가 나타날 때 알파의 값이 가장 작은 것은. 자, 1번 마이너스 500도는요. 자, 여기서 알파의 범위가 어떻되니? 0도보다는 크고요. 360도보다는 작대요. 그렇다면 3개가 빠지는데요? 응? 그럼 3개가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무엇이든 다 저렇게 나타낼 수 있어. 음수인 거 빼겠다는 얘기야? 네. 아니지. n은 정수잖아. 마치 알파 뭐 소수분모 같은 그런 느낌이지 않니? 근데 A 값이 가장 작은 것이라고 했으니까. 아니죠. a는 양수야. 마이너스 500. 일단 봐봐. 마이너스 500은요. 360도 곱하기 마이너스 2 더하기 220이잖아. 알파가 220이 되는 거야. 음수가 아니라고. 알파의 범위는 0보다 크고 360도보다 작아야 돼. 이해돼요? 그럼 얘는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220도니까 얘가 알파가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1, 2, 3, 4, 5번 다 알파를 따로따로 구하고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해돼? 자, 두 번째 마이너스 300도. 얘는 360도 곱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60도 이렇게 되겠지? 맞아? 얘는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60도니까 얘가 알파가 되는 거라고. 요 보기에서 나오는 것들은 이제 A의 알파의 값이 아니라 이 경우일 때 알파의 값을 구하시라는 거죠. 그쵸. 이 경우일 때 알파의 값을 구해야 되는 거지. 자, 그러면 마이너스 100도는 마찬가지로 360도 곱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260도가 되겠지. 그죠? 그러면 요거 이제 n으로 그냥 바꿔주시면요. 알파가 260도가 되는 거야.
이해돼? 그 다음에 400도는요. 얘는 360도 곱하기 1 더하기 40도지. 얘는 알파가 40도가 될 거예요. 이거 n으로 바꿔주시고요. 자, 5번 700도는요. 360도 곱하기 1 더하기 340도가 되겠지. 그죠? 요거 n으로 바꿔주시면 얘가 알파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알파가 가장 작은 거 몇 번이에요? 알파가 가장 작은 게 이제 대소반 하시면 되잖아요. 얘가 가장 작네요. 저희 대소를 못합니다. 장하다. 이해돼? 뭐 별로 어려운 내용 아니야. 자, 2번 보자. 세타가 1사분면의 각일 때 1사분면의 각의 범위 어떻게 잡는다고 했어? 1사분면의 각은 알파가 300, 0도보다 크고 90도보다 작은 거지. 근데 앞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360, 360도 n이 있어야 돼. 그죠? 얘가 지금 1사분면의 각을 범위를 표현한 거란 말이야. 근데 3분의 세타래. 3분의 세타 각변을 다 3으로 나눌 거예요. 자, 그럼 얘는 120도 n이 되겠지. 그지? 얘는 120도 n 더하기 30도가 되겠다. 여기까지 이해돼요? 여기까지 이해돼? 그러면 얘네가 존재하는 구간을 한번 볼게요. 어떤 사분면에 얘가 존재하는지를 한번 볼 건데 n한테 0부터 대입해 볼게요. 얘는 정수니까. n한테 0 대입하면 3분의 세타는 n한테 0 대입하면 0도보다 크고요. 30도보다 작겠다. 그지? 그러면 0도, 30도, 요거 3등분해서 여기가 되겠다. 맞아? 자, 그 다음에 n이 1이 되면 120도보다 크고 150도보다 작겠다. 그죠? 그러면 90도 여기서 180도 가는데 120도에서 150도면 여기를 3등분해서 이 한가운데가 되지 않겠니? 여기까지 이해됐어? 자, 그 다음에 n이 2가 되면 240도보다 크고요. 270도보다 작겠다. 그럼 여기 딱 붙은 게 270도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3등분하면 이번엔 여기에 되겠지. 이해돼? 자, 그 다음에 n이 3이 되면 360도 390도. 자, 잠깐만. 근데 얘는 위치가 여기랑 똑같지 않아? 네. 여기서부터 계속 이 세 군데를 돌고 돌지 않겠니? 이해돼? 얘는 1사분면, 얘는 2사분면, 얘는 3사분면, 얘는 다시 1사분면. 어딘 안 지나가? 4사분. 4사분면은 존재하지 못하겠죠. 그치? 자, 그래서 우리가 찾는 답은 동경이 존재하는 사분면을 모두 구하시오. 제1사분면, 제2사분면, 제3사분면 얘네 세 가지가 될 거예요. 자, 근데 생각해보자. 3분의 세타면 어차피 3개 남아. 이해돼? n이 3분의 세타면 곱하기 3이 될 때마다 한 바퀴씩 돌아가지고 얘가 돌 거 아니야. 이해돼? 만약에 2분의 세타면 몇 개 나올까? 2개? 2개 나오겠죠. 4분의 세타면 4개. 4개 나오겠죠. 4분의 세타는 그래서 안 나와 잘. 4분의 세타부터는 모든 사분면에 등장을 하기 때문에 주로 문제에 나오는 건 2분의 세타 내지는 3분의 세타예요. 어떤 사분면의 각을 표현을 했을 때. 이해되세요? 자, 그리고 3분의 세타면 사실 3개만 확인하면 그 다음에는 돌고 돌아. 2분의 세타면 2개만 확인하시면 돼요. 그치? 왜 그런지 이해되죠? 했어. 네. 172, 173. 2개 풀어보실게요. 72, 73. 네. 응?